오늘은 여러분께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랜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나갔는데 대화가 자꾸 나를 비껴가는 느낌. 자식 부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나에게는 묻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아파트 경비원도 은행 창구 직원도 예전과는 달리 나를 대하는 것 같은 그 미묘한 차가움.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달라진 건가?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오늘 저는 그 마음을 가만히 품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왕은 정원을 거닐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보석을 그만 연못 옆 진흙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갑오로 내려온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왕이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손수 건네주셨던 그 보석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진흙탕 속에서 보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온통 검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본래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차라리 새 보석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럽혀진 것은 버리는 것이 낫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왕이 천천히 그 흙덩이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바닥 위에 보석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흙에 묻혔다고 해서 보석의 빛이 사라진 것이냐? 신하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닦아내면 다시 빛날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귀한 것이다. 진흙이 보석을 바꾸지는 못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 바로 우리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쌓아온 것들을, 가족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그 손길을, 한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했던 그 등을,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곁에 있어 주었던 그 마음을, 그것들이 은퇴를 했다고 사라집니까? 명함이 없어졌다고, 직함이 바뀌었다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세월이 새긴 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세상의 진흙이 조금 묻어 있을 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많은 분들께 예상보다 훨씬 낯설게 다가옵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선생님, 원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름 석자 혹은 그것도 아니라 그저 어르신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 의견을 묻던 사람들이 오늘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과 결정을 내립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끌었던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구석에 앉게 됩니다. 그 감각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감각을 혼자 사귀며 살아가십니다. 티를 내기도 민망하고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그 서운함을 가슴 깊이 눌러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가치를 알기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프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외면이 서럽습니다. 그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하들은 보석을 버리려 했습니다. 진흙이 묻었으니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았습니다. 진흙은 일시적인 것이고 보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진흙 묻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물러나 있는 것이 낫다고. 그 말들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을 멈추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도 보석입니다. 다만 지금 닦아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역사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조용한 저녁,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해냈던 일들, 내가 지켜왔던 사람들, 내가 버텨냈던 순간들을, 그것들을 작은 노트에 써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아플 때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힘든 동료를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 문장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내가 더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받던 그때의 내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겪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젊음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깊이입니다. 빠른 강물은 요란하지만 깊은 바다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진짜 보석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진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왕처럼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조용히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가족, 아니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 그들 곁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십시오. 그들의 눈빛이 여러분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진흙을 걷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여러분에게 붙여주던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이 살아온 시간들을, 그 손이 만져온 사람들을, 그 손이 버텨온 계절들을, 그 손은 여전히 귀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보석이다. 진흙이 묻었을 뿐 나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닦이면 다시 빛난다. 어색하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등이 조금 더 펴지고 눈빛이 조금 더 맑아지고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왕은 진흙 속의 보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말없이.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빛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이미 보석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좋은 하루 되십시오.